안녕하세요, 페톨리TV의 베타입니다. 오늘은 강아지를 처음 입양을 해서 일주일 동안 집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건강한 강아지를 고르고 계약서도 잘 쓰고 집에 데리고 오셨다고 가정을 하고, 그렇다면 집에서 강아지를 잘 키워야겠죠.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도대체 사료는 얼만큼 몇 번이나 줘야 하는지, 사료를 안 먹으면 뭘 먹여야 하는지, 그 다음에 소변과 대변을 아무 데서나 막 싸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훈련은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그리고 목욕과 접종은 언제부터 해야 되는지 등등 궁금한 점이 많죠.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료를 몇 번이나 줘야 할까요? 가장 많이 먹이는 사료인 로얄 캐닌 스타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8주령에 1에서 2kg 된 강아지는 하루 50g의 사료를 먹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50g이면 자판기 컵에 사료를 가득 담았을 경우가 80g 정도 나오기 때문에 8분의 5죠. 반 컵이 약간 넘는 정도입니다. 이 정도의 양을 하루에 3번 내지 4번 나눠서 먹이시면 되죠. 이빨이 많이 안 난 강아지의 경우는 사료를 물에 불려서 먹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어떤 곳에서는 강아지한테 사료를 많이 먹이시면 강아지가 커지기 때문에 아주 조금만 먹이세요 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 한 30g, 20g, 아니면 뭐 열알 이 정도만 먹이라고 한 데가 있는데 절대 안 되죠. 크기보다는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그 50g 정도를 먹이시면서 강아지 몸을 만져보셔서 갈비뼈가 만져지거나 마른 듯 하면, 뼈가 만져지거나 해서 얘가 좀 말랐네 라고 하면 사료량을 늘려주셔야 돼요. 즉 아기의 상태에 따라서 사료의 양을 적당히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적당히가 가장 어렵긴 한데요, 강아지를 만졌을 때 살이 쪄가는지 말라가는지는 알 수 있기 때문에 잘 조절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0g을 기준으로 주시되 애가 점점 말라가면 사료량을 더 늘려주시면 되고, 50g을 줬을 때 얘가 괜찮게 통통하게 가고 있다 그러면 그 상태를 유지하시다가 이제 애가 커가면서 그러면 더 부족하겠죠. 그러면 그때 더 늘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료를 안 먹을 경우에 그냥 놔두시면 저혈당으로 쓰러질 수가 있어요. 지가 배고프면 먹겠지 라는 생각은 이 아이들에게는 절대 금물입니다. 무조건 먹이셔야 합니다. 이때 저 같은 경우에는 닭고기를 먹이는데요, 강아지용 닭고기 통조림이나 또는 그 마트나 시장에서 파는 닭고기 안심살을 삶아서 잘게 찧어주죠. 이때는 차갑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해서 냄새도 폴폴 나고 온도도 적당히 따뜻하게 하게 되면 애들이 훨씬 잘 먹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잘 먹죠. 닭고기는 잘 먹습니다. 닭고기를 먹으면 힘도 나고 컨디션도 좋아져서 그래서 다시 사료를 먹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닭고기를 안 먹는다, 닭고기도 안 먹고 사료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그러면 병원으로 가셔야 되죠. 병원으로 가시면 병원에서 저혈당인지 아닌지 피검사를 해서 볼 것이고요. 만약에 안 먹고 설사까지 하고 구토까지 한다 그러면은 파보장염 검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보 검사를 한 이후에 그냥 애가 저혈당이구나 라고 할 경우에는 포도당을 먹이거나 아니면은 포도당 수액을 받게 되겠죠. 제가 그 수의사가 아닐 때 그 애기 강아지를 데리고 왔는데 애가 아무것도 안 먹어서 제가 스팸을 먹인 적이 있습니다. 스팸을 잘 먹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애가 폭풍 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기 강아지한테는 먹이시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보시면 우리가 먹는 우유에는 강아지가 소화하지 못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설사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유는 먹이시면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햄, 제가 먹인 햄, 이거는 짜죠. 짜고 기름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설사를 유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참치캔이 있죠. 참치는 잘 먹는데 참치캔에 워낙 그 기름기가 많아서 이걸 먹으면 또 설사도 하고요. 참치 자체도 좀 짜죠. 그 다음에는 과일들을 그렇게 먹이시는데 애기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관이 약하기 때문에요. 과일을 먹으면 소화를 못 시키고 구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일도 먹이시지 마시고요. 그냥 사료를 안 먹을 경우에는 닭고기 정도, 그 정도만 먹이십시오. 다른 거는 먹이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집에 데리고 오셔서 그 일주일간은 집에서의 적응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냥 냅두시면 돼요. 강아지가 낯선 곳에서 그 집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가 어디지? 내가 왜 여기 있지? 또 생각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받고 겁도 나고 그럴 기간이죠.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들은 최대한 강아지를 배려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사료를 꼬박꼬박 시간 맞춰 주시고요. 자주 만지지 마시고요. 목욕도 시키지 마시고 접종도 시키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이렇게만 하게 해주시면 좋고요. 아기가 일주일 동안 잘 먹고 잘 싸고 하면서 건강한 것이 확인이 되고 아기도 그 집에 환경 적응이 잘 되게 되면 적응이 완료된 거겠죠. 그러면 그 이후에 일주일 이후에 목욕을 하고 병원에 데리고 가셔서 예방접종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기가 집에 오면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그러죠. 근데 뭐 그냥 우리 바람으로는 그냥 여기 배변판 있으니까 여기다 싸 그래가지고 강아지가 그 화장실에 잘 싸면 좋은데 그런 강아지는 극히 드물죠. 물론 그런 강아지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 싸는 강아지 있는데요. 그런 강아지가 나한테 그 올 확률은 적죠. 그냥 아무데나 막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럴 때 지금 데리고 와서 훈련이 되지 않으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시겠죠. 그래서 지금 훈련을 시키셔야 되는데요. 일단 울타리를 쳐서 아기가 활동하는 공간을 줄여주셔야 됩니다. 이 그림 보시면 이제 울타리를 쳐놓고 그 강아지가 있죠. 배변판하고 물병이 있는데 이렇게 울타리 안에 강아지 화장실과 물그릇, 밥그릇 그리고 아기가 자거나 쉴 수 있는 집을 넣어주시면 일단 환경 조성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아기들은 이제 밥을 먹으면 금방 싸게 되는데요. 만약에 똥이나 오줌을 아무데나 싸면 그거를 오줌 같은 경우에 휴지에 묻혀서 그 배변판 위에 올려놓고 똥 같은 경우에도 약간 배변판 위에 약간 묻혀주시거나 올려놓거나 하시고 마치 아기가 화장실 위에 싼 양 칭찬을 엄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싼 곳은 파인솔 같은 소독약이나 락스 같은 것으로 닦아서 냄새를 없애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아기한테 칭찬을 막 하시는 거예요. 네가 여기다 쌌구나. 칭찬을 엄청 해주시면 그 아기가 이제 화장실 위에 잘 쌀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저희 패톨릭 TV에 그 BJ인 민용이 개시녀 일상을 보시면 거기에 배변 훈련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보시고 참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설명드린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분양 후 일주일은 매우 중요하죠. 강아지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런데 이때 집에서 잘 적응을 하게끔 잘 도와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애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밥도 안 먹고 그러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각종 병에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줄여주셔야 되고요. 배변 훈련이 잘 안 돼도 칭찬을 막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똥 오줌을 아무데나 쌌다고 해서 막 혼내시게 되면 얘는 그러면 똥 같은 거를 숨기게 되죠. 이걸 싼 거를 보이게 되면 혼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먹을 수 있습니다. 똥을 먹고 아니면 똥을 숨기고 이러면은 결국 저희가 더 힘들게 됩니다. 그 똥 먹은 입 가지고 뽀뽀를 한다든가 아니면 똥을 뭐 침대 밑에다가 숨겨 싼다거나 하게 되면은 저희가 힘들죠. 냄새는 나는데 어디서 싼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복수를 하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칭찬과 반복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료를 안 먹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을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분양 후 일주일간 집에서 어떻게 강아지를 관리해야 될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페톨릭TV의 베타였습니다. 여러분 안녕.